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아폴론과 다프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이야기는 로마 시대 작가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아폴로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태양의 신이자 그리고 또 활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살하면 아폴론 말고도 또 떠오르는 신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에로스입니다. 이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랑의 신이기도 하죠. 이 에로스를 로마식으로 부르면 큐피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어식으로 부르면 큐피드라고 합니다. 큐피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왜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큐피드의 화살에 맞았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그 큐피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폴론과 다프네의 이야기의 출발점이 아폴론이 큐피드를 놀리면서, 즉 아폴론이 에로스를 놀리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아폴론은 활도 굉장히 크고 멋있는 걸 사용을 했는데 반면에 에로스는 조금 아담하고 이제 작은 활과 화살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아폴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멋진 활과 화살을 쓰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작고 아담한 활을 사용하냐 라면서 말이죠. 당연히 여기에 화가 난 에로스가 아폴론을 향해서 화살을 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에로스의 화살은 사랑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폴론 역시도 에로스의 화살에 맞았기 때문에 그게 누구든지 처음 보는 여성에게 무조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여인이 다프네였습니다. 이 다프네는 이제 강의 신인 페네이오스의 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웠고 또 사랑과 결혼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즐기고 싶어 하는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앞서도 이제 잠깐 이야기했듯이 다프네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다프네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다프네는 그 청혼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다프네의 아버지인 페네이오스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딸이 결혼도 안 하고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나는 손주가 보고 싶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신화 속의 이야기나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프네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앞서서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당연히 다프네는 아버지의 걱정에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르테미스 신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참고로 아르테미스 여신은 달의 이제 신이자 사냥의 신이고 그리고 처녀성, 즉 순결의 신이기도 했어요. 이는 곧 다프네가 아르테미스 여신처럼 결혼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사냥을 즐기면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제 어쨌든 이제 아폴론과 다프네의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폴론은 결국 이제 딱 처음 본 여성이 다프네였어요. 이제 그 당시에 다프네는 무릎까지 이제 오는 치마를 입고 머리는 막 풀어헤치고 열심히 사냥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제 아폴로는 당연히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아가씨가 조금 더 옷을 갖추 입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저 아가씨의 머리를 근사하게 더 매만져 준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라고 혼자 이제 막 상상에 빠지면서 점점 다프네에게 사랑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실제로 다프네를 막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다프네는 오히려 두려웠죠. 뭐지? 왜 날 쫓아오지? 다프네는 또 열심히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폴론은 또 굉장히 강력한 신 중에 한 명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다프네와 아폴론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는 굉장히 빠르게 좁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이제 아폴론이 다프네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막 신분을 과시하면서 다프네에게 소리쳤어요. 거기 서시오, 거기 서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를 보시오. 나는 바로 이 델포이의 군주 아폴론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막 소리치면서 다프네를 쫓아갔어요. 근데 다프네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모두들 아마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엄청난 아폴로님에도 불구하고 다프네는 완벽하게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폴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프네를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구애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다프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프네 역시도 자신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폴론이 쫓아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어쨌든 이제 계속 쫓아오는 아폴론을 피해서 다프네는 계속 도망을 갑니다. 그러던 순간 다프네는 아폴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희망도 딱히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절망적이었던 바로 그때 자신의 아버지인 페네이오스의 강이 보였어요. 그래서 다프네는 아버지에게 소리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를 괴롭히는 이 아름다움을 저에게서 모두 거두어 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결국 페네이오스는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는 딸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딸의 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다프네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다프네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쏟아지는 졸음과 함께 다프네의 발은 대지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요. 몸은 나무 껍질로 감싸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잎사귀들이 막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프네가 월계수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월계수를 또 다프네라고도 하죠. 월계수로 변해가는 다프네를 본 아폴로는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월계수로 변한 다프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그대여, 내 그대를 잃어버리고 말았구려. 그대는 이제 내 나무가 될 것이오. 내 승리자들은 이제부터 그대와 함께 할 것이오. 그들은 앞으로 당신의 잎으로 만든 이 월계관을 쓰고 나의 승리, 나의 모든 승리에 함께 할 것이오. 아폴론과 월계관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제 월계수 나무는 이렇게 고개를 마치 끄덕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잎을 흔들었다고 해요. 왜 우리가 이제 마라톤과 같은 올림픽의 경기에서 최종 승자들이 월계관을 쓰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 기원이 이 아폴론과 다프네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폴론과 다프네의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이제 접했을 때는 단순히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슬프다라고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다프네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감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딱 잘라서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프네가 결국 그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강력한 신이었던 아폴론의 구애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로 변신을 해서까지 아폴론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폴론과 그 다프네의 이야기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폴론의 입장에서도 비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다프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프네의 인생 자체, 자신의 어떤 하고자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아폴론이라는 인물 때문에 다 포기해야만 했던 그 다프네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참 안타깝다. 굉장한 비극이다. 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감상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하시는 게 조금씩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폴론과 다프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렇게 막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도 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